반갑습니다. 펩트론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일요일 3시 56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마지막 날이죠.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뉴스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펩트론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사전 공시 펩트론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1호입니다. 1호.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 이제 블록딜, 그러니까 50억 이상 매도를 하게 되면요. 블록딜을 한 달 전, 30일 전에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49억을 매도를 한다? 진짜 양아치인 거고요. 만약에 30일 전에 50억 이상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펩트론이 그나마 양심은 조금이나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펩트론은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사전 공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50억 이상 주식 매도 시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퍼센테이지는 당연하게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1%를 미만을 블록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양아치 기업인 거고요. 대표가 양아치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 이상, 50억 이상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30일 이전에 우리가 공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블록딜에 대해서 어떤 가격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할인율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증 가격이 45,4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월 23일 우리가 시기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9월 23일부터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한마디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신주 인수권 상장 전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11월 18일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9월 23일 그리고 11월 18일 날 이 사이에 블록딜을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30일 이전부터 공시를 받아들이면은 8월 23일 그리고 10월 18일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증 가격이 45,400원이에요. 45,400원. 근데 블록딜 가격이 이것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는 유증 가격이 오히려 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블록딜 가격이 오히려 54,400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사실 이 유증에 참여하는 우리 펩트론 최대 주주는요. 오히려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떤 부분?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긍정. 한마디로 최대 주주도 손해보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유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 주주분들께, 구주주분들께 부담을 없애드리고자, 그리고 자기가 유증에 참여할 만큼 그만큼 주가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도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앞전의 가격이 지금보다 높지 않을까, 유증 가격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45,000 블록딜 가격이 만약에 45,4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양아치 기업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유증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 블록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이 펩트론이 회사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 손해를 부담을 하고 책임지고 주가가 분명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딜 나오는 공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좀 뜯어봐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우선은 유증에 대해서 지금 45,400원 처음 발행가액이 잡혔죠.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요, 당연하게도 높아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증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낮아지면은 발행가액이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증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유증 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블록딜 가격이 나오고 나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앞으로 조금 좀 신속하게 정보들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도 주주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67,000원에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7,000원. 67,000원이면은 지금 그 시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까지 떨어졌죠? 52,2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67,000원에서 52,500원까지 52,000원까지 계산을 해보더라도 20%가 넘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블록딜에 대해서 가격을 방어를 해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자, 정말 만약에 펩트론이 정말 자기 회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표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증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블록딜을 안 하겠죠. 블록딜을 안 합니다. 블록딜을 안 해요. 유증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블록딜을 안 해요. 제가 가장 큰 거는 블록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대 주주가 자기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신뢰도가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비는 우선 피하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시초가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52,000원 부근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구간까지는 보셔야 된다. 왜? 저가 매수가 있으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뭐 67,000원까지는 올라간다 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당연하게 한 10% 정도는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만 얼마죠? 유증 가격이 45,400원이에요. 45,400원. 45,400원.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5만원 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4%에서 5% 내지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정말 한 6% 정도가 빠진다, 7%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정리를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양아치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수급적인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요. 펩트론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다. 언제? 금요일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은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도 내 외국인에서도 전부 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내리는 비를 굳이 맞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만큼 진행을 하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뭐 일부 팔고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계절을 지키는 거지. 이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스마트 대포가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냥 추측, 예측이 아니라 혹시나 이러한 시나리오로 근거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저도 설득을 당할 수 있고요. 저도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충분하게 저도 제가 영상 찍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만약에 견해가 고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또 영상을 찍고 진행을 해볼 테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